니까짓게 뭘 안다고 원칙을 따져. 간병인 주제에. 2025년 9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봄빛 의료재단 본관 대강당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특실 좀 알아봐달라는 부탁도 못 들어준다며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여미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10분 뒤 무대 위 사회자가 호명한 이름은 강서연 이사님이었습니다. 간병복 입은 며느리가 단상에 오르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물었을까요? 넌 대체 누구였니?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간병 일을 하는 강서연, 28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회장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기자들, 재단 관계자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시어머니 김영숙 씨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오늘 왜 여기 와?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도 이런 데까지 와서 뭐 하려고. 간병복 입고 돌아다니면 민준이 창피하잖아.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슬쩍 밀며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봄빛 의료재단 인수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옆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신발이라도 좀 제대로 신고 다니지. 아니면 집에 있든가.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곧 시작될 것 같으니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도 들어올 거야? 네, 저도 들어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 문이 보였습니다. 재단 직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강서연 이사님, 대기실로 오시죠. 네, 지금 갑니다. 저는 간병복 위에 걸쳤던 베이지색 가디건을 벗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가디건 안쪽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봄빛 의료재단 이사 강서연이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외할아버지 강일호 이사장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아, 준비됐니?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 할아버지.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잘했다. 오늘부터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라. 외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신임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 실습을 마치신 분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서연 이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대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어요.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간병복 입은 사람이 왜 단상에?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객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더니 옆에 앉은 남편 민준을 흔들었어요. 민준아, 저 사람. 서연이 아니야? 남편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무대 계단을 올라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줄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어머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에 제 이력이 떴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졸업, 봄빛치료재단 이사 선임, 은하수유 양병원 현장 실습 1년 완료. 객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본명조차 몰랐던 걸까요? 그 이유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결혼식장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립스틱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외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외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준비 다 됐니?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내 친정 측 하객은 나 하나뿐이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걸로 충분해요.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 그 얘기 그만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웨딩 마치가 시작됐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양쪽 하객석을 보니 신랑 측은 가득 찼지만 신부 측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혼자 앉아 계실 자리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신랑 민주는 단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친정이 좀 조촐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쁘네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불쌍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 정말 싫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이동했어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주셨어요. 서연아, 우리 집 예쁘지? 민준이 신나서 집안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응, 정말 좋아.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외할아버지와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혼 6개월 후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찾아뵈러 재단 본관에 갔어요. 외할아버지는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왔니?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1년간 현장에서 간병 일을 해라. 네. 내가 봄빛 의료재단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니? 외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곁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호자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직접 봤지. 할아버지, 너도 똑같이 해라. 1년간 신분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일해봐라. 시댁에는 말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후 9월 7일 인수 발표회를 열겠다. 그날까지 견뎌라.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간병일 해보고 싶어. 민주는 놀란 표이었어요. 갑자기 왜?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어떤 건지. 민주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해봐. 나는 지지할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간병일?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준이 돈 못 벌어서 며느리가 간병일한다고 하면 어떡해.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야? 체면이란 게 있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은하수유 양병원에 첫 출근했습니다. 간병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1년만 견디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 간병인 이경희 씨가 저를 맞아줬어요. 서연 씨, 처음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이경희 씨는 보온병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챙겨야지. 같은 사람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댁은 제가 왜 간병일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2024년 9월 5일 수요일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일을 시작한 지 10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은하수요양병원 3층 복도를 걸으며 환자분들의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서연 씨, 잠깐만요. 뒤에서 이경희 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언니. 오늘 300일 후 할머니 보호자 오신대요. 조심하세요. 이경희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왜요? 까다로운 분이시거든요. 이것저것 요구사항 많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300일 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누구야, 너? 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간병인 서연이에요. 할머니 곁에서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씨가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시어머니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서연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너 여기 근무해? 네, 요즘 이병동 담당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간병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야? 저예요, 큰며느리. 영숙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벤치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사실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삼촌이 다음 주에 입원하시거든. 여기 은하수병원으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말이야, 일반실은 좀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특실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지? 원칙을 지켜라.
속으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왜? 내가 여기서 일하잖아. 제가 간병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칙상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칙?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특실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고 배정하는 거예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간병인 주제에 원칙을 따져? 우리 아들이 불쌍해. 이런 며느리 만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한 분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병원 갔다가 며느리 만났는데 정말 실망했네요. 시아버지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삼촌 특실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원칙 어쩌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족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어도 되나요? 시동생 형수님 원래 좀 그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외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6개월만 더 버티면 되죠? 외할아버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만 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이경이 언니가 쉬는 시간에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어제 괜찮았어요? 복도에서 보호자분이랑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괜찮아요, 언니.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챙겨야지. 이경이 언니는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사람들. 저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속으로 물었습니다. 시댁은 제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될까요? 그 침묵의 이유는 2022년 1월 15일 토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외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봄빛 의료재단 본관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외할아버지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은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외할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할아버지. 다음 달이면 결혼해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 괜찮아 보이더구나. 네, 좋은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 얘기를 해야겠다. 제 얘기요? 내가 이 재단을 내게 물려주려고 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1년간 현장에서 간병 일을 해봐라. 간병 일이요? 그래. 환자 곁에서 직접 일해보는 거야. 외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청진기죠. 내가 의대생 때 처음 산 거다. 1953년에 샀지.
외할아버지는 청진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가난했다. 청진기 하나 사려고 한 달을 굶었어. 하지만 이걸 가슴에 대고 환자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의사가 됐다는 걸 느꼈지.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없다. 환자를 모르면 병원도 없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시댁에는 말하지 마라. 네. 신분을 숨기고 배워라. 그래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외할아버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이 재단을 세울 때도 그랬다. 아무도 내가 이사장인 줄 모르게 하고 병원 청소부로 일했지.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가요? 그래. 그때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 청소부에게는 함부로 대하더구나. 의사나 간호사한테는 공손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 내가 간병인이 되면 시댁 식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진짜 모습을 보일 거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달력을 펼치셨습니다. 3년 후 9월 7일 인수 발표회를 열겠다. 그날 내 본명을 공개할 거야. 강서연 봄빛 재료재단 신임 이사라고. 3년이요? 그래. 결혼하고 6개월 뒤부터 1년간 간병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이후 1년 6개월은 재단 업무를 배워라. 하지만 여전히 신분은 숨겨라. 외할아버지는 수첩에 날짜를 적으셨어요. 2025년 9월 7일. 이날을 기억해라. 저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하필 간병인이에요? 간호사나 의사로 실습할 수도 있잖아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간병인이야말로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의사는 진료만 하고 가지만 간병인은 24시간 환자 곁에 있지. 밥 먹여주고 대소변 처리해주고 외로움 달래주고.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었어. 그분이 할머니 손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줬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내가 강해져야 한다. 외할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1년 동안 힘들 거다. 시댁에서 무시당할 거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접받을 거야. 하지만 견뎌라. 그게 내 수련이다. 네, 할아버지. 꼭 해내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청진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생각해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저는 청진기를 꽉 쥐었어요. 이사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1년. 견딜 수 있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무시를 견디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2025년 9월 6일 목요일 밤까지 버텼습니다. 간병 일을 마치고 은하수요양병원 직원 출입구를 나섰어요. 밤 11시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채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외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에요. 드디어.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1년을 견뎌냈구나. 내일 오후 3시 봄빛 재료재단 본관 대강당. 늦지 마라.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40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아직 안 잤어? 서연아. 들어와. 민준은 노트북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야근했어? 응, 환자분 한 분이 좀 안 좋으셔서. 저는 간병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오빠. 내일 쉬는 날이지?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또,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마지막이야. 내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전화하셨어. 내가 간병일 그만뒀으면 하신대. 나 알아, 오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내일까지만 기다려줘.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설명될 거야. 무슨 말이야? 내일 알게 될 거야.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일찍 들어와. 응, 그럴게.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발표회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리허설, 오후 3시 발표회 시작, 오후 3시 20분 신임 이사 소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1년 동안 준비했잖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민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먼저 갈게. 오늘 회의 있어서. 응, 조심히 가. 민주는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너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 오후 3시쯤에 봄빛의료재단 본관으로 와줄 수 있어? 봄빛의료재단? 거기 왜? 그냥 와줘. 부탁이야.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갈게. 민준이 출근하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걸어둔 네이비색 정장이 보였어요. 1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거다. 절대 입지 마라. 9월 7일에만 입어라.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놓고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렸습니다. 평소에는 묶고 다니던 머리를 내렸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립스틱은 와인색으로 골랐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서연이 아니라 강서연 이사의 모습이었어요. 가방에 외할아버지께 받은 청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찰도 챙겼어요. 오전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봄빛의료재단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을 걸었습니다. 본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드디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직원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강서연 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이사장님께서 20층 이사장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에요.
들어와라. 외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입은 외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준비 다 됐니?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다. 잘 견뎌냈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외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외할머니 반지. 내 외할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던 거다. 이제 내 거야. 저는 반지를 끼웠습니다. 딱 맞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라. 강서연, 봄빛 치료재단 이사. 외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그 모든 게 2025년 9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달라졌습니다.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봄빛 치료재단 신임 이사 강서연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래? 간병복 입고 있던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는 뒷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편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3번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은하수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스크린에 제 사진이 떴어요. 간병복을 입고 환자분을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이신 강일호 이사장님께서는 제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재단을 물려받으려면 1년간 현장에서 배우라고요. 객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환자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환자분들께서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무엇을 불안해 하시는지도요.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간병인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의료인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봄빛 치료재단은 간병인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외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사람들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1년간 신분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간병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저는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로비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사님, 어머님, 그냥 서연이라고 부르세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특실 로비 건은 제가 원칙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미안하단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빠. 민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어. 신분을 숨기고 배우는 거.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 나는 내 남편인데.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연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응? 너 정말 대단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힘든 걸 혼자 견뎠잖아. 혼자는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계셨고 병원 동료들도 있었어.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도 모르셨던 거잖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내 남편으로서 부끄러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간병복은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주머니에 있던 낡은 수첩은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재단을 이끌어갈 준비가 됐니? 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간병복은 벗었지만 그 1년이 제게 남긴 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의 얼굴, 이경이 언니의 옥수수 수염차, 복도의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은 이제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